네, 뭐니 뭐니 해도 근데 뇌전이 될까봐 무서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분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전이를 의심해 보세요. 이런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케이스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분은요 50세 여자 환자분인데 2021년 3월 달에 삼중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두통이 심해지고 오른쪽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내원했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뇌 MRI 촬영을 여기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여드리면 뇌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은 삼중음성 유방암의 뇌 전이로 이렇게 재발된 케이스인데요. 네, 이분은 현재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과 같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응급실로 이렇게 와야 하는 거죠? 뇌전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암 환자들이 뇌전이가 생길 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심, 구토 이렇게 자꾸 구역질이 난다든지 토한다든지 또는 균형을 못 잡고 한쪽으로 쓰러진다든지 어느 한쪽에 기운이 빠져서 약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뇌압이 증가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 암이 이제 누르면서 신경세포의 자극이나 또 직접적인 파괴로 인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대부분 암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서서히 자라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면 또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뇌전이가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얼마나 흔히 발생하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뇌암 있잖아요. 이 중에 이런 전이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발성으로 뇌에 생기는 암보다 다른 암이 전이되는 이런 암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생기는 암은요, 폐암, 그리고 유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흑색종, 신장암, 위암, 대장암과 같이 소화기계 암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 유방암 환자분들 많으시니까요. 특히 허투 양성 유방암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 이 타입에서 뇌 전이가 보통 30에서 40%가량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기 전이암 환자들은 뇌전이에 대해서 항상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뇌전이가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우리 사례와 같이 MRI 가장 중요한 검사겠고요. CT 찍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암 덩어리가 파종성으로 또 연수막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뇌척수액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척추 MRI를 시행하기도 하죠. 뇌전이 환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뇌전이 한번 생기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뇌전이도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5가지 치료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증상 조절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투여가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 투여는 뇌압을 감소시키는 그런 항염증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둘째는 수술. 당연히 다발성으로 아주 많을 경우에는 수술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앞에 사례와 같이 1개 또는 몇 개 있는 경우에는 이 뇌 종양 제거하는 수술로 인해서 뇌압도 감소시키고 주변 신경도 자극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또 중요한 치료일 텐데요. 전뇌 방사선, 그러니까 머리 전체를 방사선 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아주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수술 중에 파종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방사선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감마 나이프라든지 사이버 나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소부의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뭐 원인이 되는 암을 전신적으로 함께 치료하는 장점은 있지만은요, 이제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혈액, 뇌,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약제든지 두개강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점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제를 척수강 내로 직접 투약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뇌전이나 또는 연수막 전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옴마야 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케모포트와 같은 것을 머리 뼈에 이제 심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특정한 항암제를 직접 주입하는 그런 시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전이가 생기기 전에 뇌전이를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바람의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뇌 재발을 줄이는 치료를 조기부터 시행할 것인가, 이것들도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바람의 치료를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앞선 사례와 같이 구토, 두통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응급실로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네네. 저희 환자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네. 뭐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럼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뇌 MRI를 찍어야 되나요? 네, 근데 그 환자마다 이제 다를 것 같은데요. 이 환자가 뭐 조기암인지 아니면 사기암인지, 암이 진행하고 있는 건지, 재발의 위험이 높은 상태인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뭐 매번 MRI를 시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유방암 환자들이 요즘에 이 신약이 굉장히 많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사기암 환자인데 치료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됐는데 뇌에 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암도 아주 크지도 않고 뭐 한 2cm, 1cm, 2cm 되는 게 한 두세 개 정도, 이걸 소수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일 수가 있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나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 뇌 전이가 발생해서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러한 분들 뭐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소수 전이에 대해서는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수술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현재 항암요법의 발전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치료 외에도 전신적인 컨트롤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경우에 거의 4, 5년 이상 잘 생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뇌전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 재발, 뇌 전이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뇌 전이가 되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담하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